한국은 흰남노로 역사상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흰남노는 자연재해지만 어쩌면 중국의 환경오염으로 만들어낸 괴물일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태풍 흰남노를 여태껏 본 적 없는 태풍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로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대다수 태풍은 북쪽으로 움직이는데 흰남노는 남쪽으로 이동했다가 다시 북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작 위치 또한 특이한데요. 북위 25도 2분에서 발생한 슈퍼태풍은 흰남노가 유일합니다. 태풍은 보통 수온이 높은 지역에서 생기는데 이번 흰남노는 기존보다 위쪽에서 시작됐습니다. 그 이유는 서태평양의 수온이 매우 높은 상태이기 때문인데요. 수온이 높은 바다는 태풍의 먹이와 같습니다. 현재 흰남노는 마치 지능을 갖춘 생명체처럼 먹이를 가장 많은 곳을 찾아다니고 있는데요. 그래서 뜨거워진 바다를 따라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바다는 왜 이렇게 뜨거워졌을까요? 기상청 해양기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0년 동안 한반도 주변 바다 기후 경향을 분석한 결과 한반도 해역의 수온과 파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분석했습니다. 이상한 점은 전 지구 해양이 0.12도 오른 반면 유독 한반도 주변만 0.21도 상승했는데요. 지구 전체 평균보다 우리나라 주변의 수온 상승은 2배나 높은 것입니다. 왜 우리나라만 이럴까요? 그 해답은 옆나라 중국에 있었습니다. 중국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탄소 배출량 규모가 매우 크고 증가 속도가 빠릅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탄소 배출량을 크게 줄이지 않으면 전 세계가 기후변화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고까지 했는데요. 그 이유는 중국이 배출한 탄소량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중국 단일 국가가 배출한 탄소량만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국가들의 탄소 배출량을 모두 합친 값과 비슷합니다. 심지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계속 늘리겠다 선언한 바 있습니다. 중국 혼자서 기후변화를 만들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중국의 원자력 발전소의 위치를 보면 서태평양 부근에 무분별하게 지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원자로에서 우라늄이 핵분열로 발생한 열로 증기를 만들고 증기 힘은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합니다. 터빈을 돌리는 데 쓰인 증기는 공기 중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복수기로 보내져 바닷물인 냉각수에 의해 식혀져 온배수로 방류됩니다. 1000메가와트급 원전 한 기에 초당 60에서 70톤의 냉각수가 사용되는데요. 엄청난 양의 냉각수를 손쉽게 얻기 위해서 원자력 발전소를 바다에 짓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중국이 전기를 쓰기 위해 서태평양 바닷물을 뜨겁게 데우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이 배출하는 폐수도 문제입니다. 중국이 양쯔강에 버리고 있는 질소량은 전 세계의 11%나 되는데요. 질소량이 너무 높아 강이 핏빛으로 물드는 현상도 있었습니다. 이 강은 그대로 서태평양으로 들어가 바다의 수온 변화를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기후 전문가들은 중국이 기후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중국 혼자서 말입니다. 2050년이 되면 인간의 90%가 멸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너무 뜨거워진 지구에 인간이 살 수 없다는 것인데요. 여러분들은 중국 때문에 2050년까지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 중국은 계속해서 환경오염을 시키게 될까요? 지금까지 셜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